아들의 결혼식, 그날이 다가온다. 사돈될 분을 내일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30년 전 그날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 없겠죠. 거실 소파에 앉아 웨딩홀 팸플릿을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될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레스 최종 피팅 다녀왔어요. 너무 예뻐요. 지은이는 손에 든 사진을 제게 보여주며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의 모습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좋겠구나.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제 말에 지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희 아버지 오시잖아요. 많이 긴장되시죠? 응, 조금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으로 가며 물을 마시고 저는 다시 팸플릿을 내려다봤습니다. 신랑 어머니 박연희, 신부 아버지 강민수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건 왜일까요? 흔한 이름이니까 동명이인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셔서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잘 챙겨주세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라면 제가 당연히 잘 모셔야 할 사돈이겠죠. 그날 저녁, 남편 정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기를 닦는 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행복해야 할 시기인데 왜 자꾸 30년 전 그날이 떠오르는 걸까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소파에서 졸고 계셨고 저는 조용히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손에 잡혔습니다. 상자를 꺼내 침대에 앉아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앨범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한 장의 노란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쓰인 글씨는 30년이 지났어도 선명했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나 먼저 떠나. 역에서 기다렸는데 내가 오지 않아서 아마 부모님이 막으신 것 같아. 나는 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행복해야 해. 민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름, 강민수.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사랑했던 그 소년. 사랑이 뭔지도 모르던 그때 민수는 제게 온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우리는 매일 방과 후 학교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났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30년도 더 지났는데. 하지만 그해 겨울 민수네 집안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집안 아들이랑 만나면 안 된다. 평생 고생한다. 저는 울며 반항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집에 가뒀습니다. 민수가 유학을 떠나는 날 저는 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을 보며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학교 사물함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역에서 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미국으로 떠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2년 뒤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 지금의 남편 정호와 결혼했습니다. 정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무로,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35년을 살아왔습니다. 편지를 다시 앨범 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겠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봄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사돈을 만난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긴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겠지. 우리 준서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는 시어머니가 되고 그렇게 평범한 생각을 하려 했지만 자꾸만 노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머리도 새로 손질하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2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생겼지만 아직은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그냥 사돈 만나는 건데.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른다고. 설마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오후 4시 호텔 레스토랑.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남편 정호, 아들 준서, 그리고 저. 지은이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긴장돼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한 남자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눈빛, 30년 전 그 미소.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흰머리가 섞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니, 설마 이럴 수가. 며느리의 아버지는 제 첫사랑 강민수였습니다. 식장에서 마주친 그 사람. 그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수.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흰머리가 섞였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은 그 눈빛. 그도 저를 봤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며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역에서 기다리던 그 소년이 이제는 흰머리 섞인 남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고 아들 준서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민수가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신부 아버지 강민수입니다. 그의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신랑 어머니 박연희입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 정호가 악수를 청했고 민수는 남편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악수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닿은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연희 여사님,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연희야?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예요. 민수 씨. 악수는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30년의 세월이 손끝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이면 이 사람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민수는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사돈 어르신, 혼자 아드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지은이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3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지은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민수의 대답을 들으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도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나. 혼자 외로웠겠구나. 그러셨군요. 저희 집사람도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거든요. 남편의 말에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는 손도 떨렸고 포크를 들 때마다 손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와인 잔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응. 먹는다. 민수가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가끔 민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준서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 여사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민수까지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30년 만에 당신을 다시 만났는데 하필 이렇게.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연희 여사님,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확인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 연희가 맞는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화여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바로 옆 학교 선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재단이죠.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돈 어른들 고등학교 동창이시네요? 남편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세상 참 좁습니다.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좁습니다. 너무 좁아요. 제 대답에 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당신이 그 연희 맞죠?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예요. 상견례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였습니다. 지은이와 준서는 웨딩홀 쪽으로 갔고 저희 어른들만 잠시 남았습니다. 그럼 내일 결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민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연희 여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그의 손바닥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제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이 쪽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주먹을 쥐고 쪽지를 감췄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먹 속에 쥐어진 쪽지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가고 저는 침대에 앉아 쪽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를 폈습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연희 씨, 저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그의 편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되어야만 합니다. 며느리의 아버지와 시어머니. 넘을 수 없는 선 너머의 선 우리. 민수 씨, 저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쪽지를 꽉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일은 아들의 결혼식. 행복해야 할 날. 하지만 제 가슴은 30년 전 그날처럼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2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붉어진 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들겠죠. 식장에서 당신을 보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니까. 욕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쪽지를 베갯잎 아래 숨겼습니다. 뭐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큰일인데 일찍 자. 피곤해 보이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결혼식. 내일이면 다시 그를 만나야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숨긴 채 사돈으로서. 이게 바로 운명의 장난이겠죠. 3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우리는 이제 더 멀어진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숨겨야 하는 과거.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식장에, 그 사람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만 귓가에 울렸고 식기를 닦던 손은 같은 접시를 계속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민수를 다시 마주쳤을 때 그의 흰색 양복 모습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나란히 섰던 그 순간이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이미 끝난 일인데. 여보, 커피 좀.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닦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탁자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준서 녀석들 신혼여행 잘 다녀오겠지. 하와이라며. 일주일 뒤에 온대요. 사돈 어른도 괜찮은 분이더라.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했겠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돈 어른이 누군지 남편은 모르겠죠.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첫사랑이라는 것을. 그렇죠.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싱크대를 닫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만 나니까요. 오후가 되어 빨래를 널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빨랫감을 하나씩 털어 널면서 문득 결혼식 날 민수가 말을 꺼는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민수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박연희 여사님, 잠깐 밖에서 바람 좀 쐴까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데 같이 나가시죠.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장 밖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5월의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예요. 민수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하필 이렇게.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사돈 상견례 때 민수 씨를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역에서 왜 안 왔습니까? 그날 저는 새벽부터 역에서 기다렸는데.
그의 물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셨어요. 제가 나가지 못하게. 민수 씨네 집이 망했다고, 그런 집 아들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랬군요. 저는 당신이 마음을 바꾼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연희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빨래를 다 널고 나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민수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연희 씨, 잠은 주무셨습니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났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돈. 이 아픈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저도 잠 못 이뤘다고, 당신이 보고 싶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돈입니다. 며느리의 아버지와 시어머니. 이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를 묻어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민수 씨,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돈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과거는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 둘만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 당신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저도 당신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잊어야만 합니다. 핸드폰을 꺼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진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결혼식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그래요. 이제 준서도 장가 갔으니 우리 둘이 편하게 살면 되지. 며느리도 착하니까 걱정 없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착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의 아버지가 제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설거지를 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흐르는 물에 눈물이 섞여 내려갔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민수가 미국 유학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연희야, 그 집은 이미 망했어. 내가 그 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어머니 말 들어. 싫어요.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정신 차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그 눈을 보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민수 오빠, 미안해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앞에 한 남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정우 씨야. 좋은 집안 아들이고 사업도 잘 돼. 2년 후에 내가 20이 되면 결혼하는 거야. 저는 사진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저는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세의 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연희 씨,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도 될까요?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완전히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답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면 어떡하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전송을 누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희 씨. 그것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다음 주 추석 때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추석. 다음 주면 또 민수를 만나게 됩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양가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자고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하지만 우리는 사돈.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명절. 다시 만난 우리. 추석 명절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양가가 함께 보내자고 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추석 아침부터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잡채를 볶으며 손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거실에서 쉬어. 임신했는데 힘들잖아.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빠도 오시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죠. 지은이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오늘 사돈 어른도 오시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은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가 홀로 계신 지 3년이 됐는데요. 어머니께서 좀 잘 챙겨주세요. 외로우실 거예요. 응, 그러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전이 뒤집히면서 기름이 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외롭다는 말. 민수 씨도 저처럼 외로웠던 걸까요?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문을 열었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돈 어른. 추석 잘 보내십시오.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박연희. 그냥 사돈일 뿐이야. 하지만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손에는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수 씨도.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지은이가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고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 고맙습니다, 박연희 여사님. 명절에 초대해 주셔서. 민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한 사돈 사이. 하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30년 전의 그날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찬 준비가 끝나고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과 민수는 막걸리를 나누고 준서와 지은이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 민수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도 물을 마시는 모습도 모든 게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사돈 어른,
미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역업을 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일이었죠. 작년에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저를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그럼 이제 한국에 계속 계시겠네요? 네, 이제 딸도 결혼했으니 손주 보며 지내려고 합니다. 민수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손주. 우리의 손주. 아들과 딸이 낳을 아이는 우리 둘의 손주가 되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손주 육아로 자주 만나게 되겠죠. 그때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숨기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은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너는 쉬어. 임신부가 찬물에 손을 담그면 안 돼.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쉬세요. 아니야, 나도 집에서 늘 설거지 하는데 뭐. 익숙해.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 둘만 부엌에 남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과 준서가 TV를 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선 우리.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민수는 헹군 그릇을 닦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년 만이네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렇네요. 연희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민수 씨는요? 저도 그냥 살았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고백에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수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손.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의 체온. 저도 잊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아내에게 미안하게도 평생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 씨, 역에서 왜 안 왔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신도 고통스러웠겠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걸 보며 하루 종일 울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희 씨, 사돈 어른, 혹시 차 좀 드시겠습니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예, 지금 가겠습니다. 민수가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민수는 남편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자꾸 민수를 힐끗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도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눈치챌까봐 두려워요. 오후 4시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벌써 가십니까? 저녁도 하시고 가시죠. 남편이 만류했지만 민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지은이와 준서도 함께 나왔고 남편도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돈어른. 제 인사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연희 여사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연희 씨, 오늘 당신과 얘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민수가 돌아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사돈 어른 참 좋은 분이네. 혼자 사시는데 외로우시겠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외로우시겠죠. 저도 외롭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씨. 저도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연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부엌에서 당신과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마치 우리가 부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함께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민수 씨. 우리가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갔을까?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사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 씨,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해요.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전송을 누르고 나서 핸드폰을 베개 아래 넣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의 달. 하지만 제 마음은 달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위기 가족사의 진실.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민수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저는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짧은 안부였지만 그 안부 하나하나가 제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11월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희 씨 만날 수 있겠습니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을, 궁금증을, 후회를 토해내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며칠 후 우리는 시내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그냥 사돈 만나는 건데.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는데 요즘은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35년을 살았지만 남편은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연희 씨 오셨습니까? 네, 민수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사실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연희 씨,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눈이 내리는데도 계속 기다렸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연희가 마음을 바꿨구나. 집안이 망한 남자는 싫었던 거구나. 민수 씨,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오해를 안고 30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지만 평생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저도 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셨어요. 제가 나가지 못하게. 뭐라고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민수 씨네 집이 망했다고, 그런 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고. 그래서 저는 창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어요.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민수 씨가 혼자 떠나는 걸 상상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희 씨, 민수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학교 사물함에서 민수 씨 편지를 받았어요. 역에서 기다렸는데 내가 오지 않아서라고 쓰인 그 편지. 그랬군요.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버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3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거군요. 네. 우리는 부모님들이 만든 운명에 갇혀버린 거였어요.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날 당신이 왔다면 우리는 함께 미국에 갔겠죠. 그랬겠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웃고 함께 늙었겠죠. 아이도 낳고 손주도 보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연희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씨, 우리는 이제 사돈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요. 저도 민수 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30년 전처럼. 그럼 하지만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요? 준서와 지은이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있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에서, 이 아픈 현실에서.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는 건 안 될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민수의 제안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더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죠? 연희 씨, 저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민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시간을 카페에서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추억, 헤어진 후의 아픔, 각자의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남편분이 기다리시겠어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연희 씨, 오늘 만나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야말로요.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30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았네요.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 때문에 헤어진 거였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후회는 남네요.
만약 그날 당신 집에 찾아갔다면, 어머니를 설득했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요, 민수 씨.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는 정말 운명이 아니었던 걸까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돈. 넘을 수 없는 선 너머에 서 있는 우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연희 씨,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오늘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의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아프네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오늘 밤도 잠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저도 오늘 밤 잠 못 이룰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지만 동시에 너무 아팠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위기 최악의 순간. 봄이 왔습니다. 새 생명의 소식과 함께.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행복해야 할 이 순간이 우리의 비밀을 위협할까봐. 3월 어느 날 며느리 지은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그렇게 좋아?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 제 손주가 생긴다는 것. 정말 축하한다, 지은아.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는 준서와 지은이의 아이이지만 동시에 저와 민수의 손주이기도 합니다. 민수 씨, 우리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아빠한테도 알려드려야 하는데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사돈 어른께서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연희 씨,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방금 알려줬습니다. 우리 손주가 생기네요. 기쁘지만 복잡한 마음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요, 민수 씨. 저도 복잡해요. 하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문자를 주고받는 게 위험하다고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지은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우리 아빠요. 혼자 지내시는데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지은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주변에 좋은 분 아시면 아빠한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혼? 민수 씨의 재혼? 그게 좋은 분을 소개하라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괜찮으신 분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빠가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은이는 효녀였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죠. 하지만 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고? 아니, 그럴 순 없어.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희 씨?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 여기는 어떻게?
저도 장 보러 왔습니다. 우연이네요. 우리는 시장 한편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 씨, 지은이가 저보고 재혼하라고 하더군요.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제가 좋은 분을 소개해드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민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마음엔 오직 당신뿐입니다, 연희 씨. 민수 씨,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가 들으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아들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도 황급히 손을 거뒀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그리고 장인어른도? 준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 준서야. 나 장 보러 왔다가 우연히 사돈 어른을 만났어. 그래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셨어요? 준서의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축하 인사를 나누고 민수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 아니야, 그냥 날씨가 더워서. 3월인데요? 준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들킨 걸까? 준서가 눈치챈 걸까? 어머니, 저랑 같이 집에 가시죠. 차 가져왔어요. 준서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사돈 어른,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민수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준서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이랑 친하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사돈 관계잖니. 그런데 왜 시장에서 단둘이 앉아 계셨어요? 우연히 만났다니까. 그냥 인사하다 보니까. 그런가? 제가 이상하게 본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분위기가. 준서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니?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어머니가 좀 달라 보이셔서. 뭐가 달라?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 보이기도 하고. 준서는 35년을 함께 산 아들이었습니다. 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위험해. 더 조심해야 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오늘 준수한테서 전화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가? 무슨 전화? 당신이 시장에서 사돈 어른이랑 있는 걸 봤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준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왜? 사돈끼리 만나는 게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묘했다나 뭐라나.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당신 사돈하고 무슨 사이야? 뭐?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해? 결혼식 이후로 계속 이상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휴대폰도 자주 보고 외출도 잦고 표정도 달라졌어. 그건 그냥. 말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사돈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이제 끝이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우리 관계가 들통나면 가족이 모두 무너진다.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 위험합니다. 준서가 오늘 일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남편도 의심하고 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부탁이에요.
전송을 누르고 핸드폰을 꺼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뱃속의 손주를 위해서. 곧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희 씨.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제 마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별해야 해요. 진짜 이별을.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의심, 아들의 눈빛, 민수와의 거리.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잘못인 걸까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해요. 나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져서는 안 돼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겨울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민수와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하나. 미안해요, 민수 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끝나서.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지울 수 있어도 마음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30년을 지워지지 않았던 그 사랑이 이제 와서 지워질 리 없다는 것을. 마지막 선택의 순간,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손주. 그 작은 아기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6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 준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도 일어났고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주를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병원에는 민수도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민수.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 병원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분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그 눈빛. 여전히 따뜻했지만 슬픔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 먼저 오셨네요. 남편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지은이가 걱정돼서 일찍 왔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네, 박연희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공손한 인사.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대기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쥔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지은이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오전 9시 드디어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환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자. 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돈 어른. 남편과 민수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눈을 꼭 감고 있는 그 작은 생명. 박준우. 우리 손자 이름이에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 좋은 이름이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손주를 바라보는데 옆에서 민수도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유리창 위에서
거의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우리 손자네요. 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우리 손자예요. 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도 눈가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손주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우리는 가족을 지켜야 해요. 오후가 되어 지은이를 병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의 며느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지은아. 넌 정말 대단해. 수고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민수도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우리 둘의 슬픔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과 준서는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옷을 가져오고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병실에는 지은이와 민수,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지은이는 피곤해 잠이 들었고 민수와 저는 복도에 나왔습니다. 연희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 석 달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손자를 보니까 확실해졌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정말 끝내야 한다는 것.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작은 생명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민수 씨. 그래서 제안합니다. 딱 한 번만. 한 번만 만나 제대로 인사하고 헤어집시다. 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다시 만났지만 제대로 된 이별도 못했잖아요. 제대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면 더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알겠어요. 딱 한 번만. 고맙습니다, 연희 씨. 일주일 후 우리는 한강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 벤치에 나란히 앉은 우리.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 씨,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 전 제가 미국 가기 전날 밤에 쓴 편지입니다. 당신에게 주려고 했지만 당신이 오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죠. 민수가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30년 전 그의 글씨. 연희야, 내일이면 나는 미국으로 떠난다. 너 없이 너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알아줘. 나는 평생 너만을 사랑할 거야. 미국에서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는 내 부모님도 인정하실 수 있게. 기다려줄래? 민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 이 편지를 30년 동안 간직하셨어요? 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둔 노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게 30년 전 민수 씨가 제 사물함에 넣어둔 편지예요. 저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민수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쓴 그 편지. 이걸 간직하고 계셨군요. 네.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 낳고 나서도 계속 간직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 씨, 우리 이 편지를 교환할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교환이요? 네. 제가 쓴 편지는 당신이 가지고 당신이 받은 제 편지는 제가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 씨 30년을 그리워했고 다시 만나 이렇게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해요. 민수가 천천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변에서 석양이 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를 온전히 안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민수가 천천히 저를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명절 때 만나도 손주 돌잔치 때 만나도 우리는 그냥 사돈일 뿐이죠. 네, 그냥 사돈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영원히 살 겁니다. 저도요, 민수 씨. 제 마음속에도 민수 씨가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놓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연희 씨. 안녕히 가세요, 민수 씨. 민수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뒷모습. 30년 전 역에서 떠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인사했습니다. 제대로 이별했습니다. 민수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잘 가요, 민수 씨. 제 첫사랑. 제 마지막 사랑. 손에 쥐어진 30년 전 편지를 펼쳤습니다. 평생 너만을 사랑할 거야.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켰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놓아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제대로 이별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산책했어요. 한강변? 네.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민수가 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꺼내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이별의 시작.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제대로 인사했으니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묻은 첫사랑. 가을이 왔습니다. 손주 준우는 100일을 맞이했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민수 씨를 만나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9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손주 준우를 안고 거실을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고 동그란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미. 준우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 준우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뭘. 우리 손주인데. 우리 아빠도 준우 보러 오신대요. 오늘 저녁에. 지은이의 말에 심장이 한 번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민수를 만나도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강변에서의 그 이별 이후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 사돈 어른 오시면 저녁 같이 드시자고 해. 저녁 6시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연희 여사님.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우리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슴 한편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네요. 민수가 준우를 안았습니다. 준우는 외할아버지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연희 씨가 정말 잘 돌봐주셨나 봅니다. 민수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당연하죠.
제 손주인걸요. 저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나눴고 지은이와 준서는 육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가족으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우리 아빠 재혼 상대를 찾았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아빠 대학 동창이신데요. 남편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래요. 다음 주에 만나보신대요. 지은이는 정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효녀의 마음으로.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가 재혼을? 그래. 잘 됐네. 사돈 어른도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뻐하시죠? 응. 물론이지. 민수 씨, 정말 재혼하시는 거예요? 저를 완전히 잊으시는 건가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민수 씨도 행복해야 해. 혼자 외롭게 사시면 안 돼. 민수가 거실에서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재혼을 하시면 이제 정말 끝이겠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변에서 제대로 이별했으니까요. 민수가 돌아가고 며느리 내외도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왜?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 당신 평생 날 사랑한 적 없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당신 표정 기억해. 아무 감정도 없었잖아. 결혼식 내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당신이 날 사랑하는 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존중하고 의무를 다했지만 사랑은 아니었지. 남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존중하며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 당신은 좋은 아내였어. 좋은 어머니였고 좋은 며느리였어. 다만 사랑하는 여자는 아니었을 뿐이지.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남편의 고백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었어. 나도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거든. 하지만 그 사람은 가난한 집 딸이라서 부모님이 반대했지. 남편도 그랬군요. 그래서 당신 마음을 이해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온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요즘 사돈 어른 볼 때마다 당신 표정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혹시 했는데.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첫사랑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귀었어요. 하지만 그 집이 망해서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며느리 아버지였어요. 그랬구나.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 당신은 첫사랑을 며느리 아버지로 만나고 나는 사랑 없는 결혼을 35년 했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나도 마찬가지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잡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잘 참았어. 가족을 지켰잖아. 나도 고마워. 남편의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손주도 생겼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자.
사랑은 아니어도 동료로서. 네. 그래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밤이 깊어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방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졸업 앨범. 그리고 그 안에 끼워둔 민수의 편지. 평생 너만을 사랑할 거야. 미국에서 성공해서 돌아올게. 30년 전의 약속. 민수는 지켰습니다. 돌아왔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켰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 합니다. 민수 씨가 재혼을 하신다면, 진짜 행복을 찾으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드릴 겁니다. 민수 씨, 행복하세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세요. 저도 그럴게요. 편지를 다시 앨범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달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아프지만 평온했습니다. 사랑은 포기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켰으니까요. 손주를 지켰으니까요. 이제는 추억으로만 살아갈게요, 민수 씨.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30년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다시 만나 제대로 이별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 어제 그분 만나셨대요. 그래. 어떠시던데? 아빠가 정말 좋아하셨대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셨대요. 정말 잘 됐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민수 씨. 이제 행복하세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석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민수의 재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촐하게 식을 올리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 결혼식 가실 거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사돈 어른 축하해드려야지. 결혼식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식장에 갔습니다. 민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도 좋은 분 같았습니다. 축하 인사를 드릴 때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연희 여사님.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사돈 어른. 행복하세요. 제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저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민수 씨. 당신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제대로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평생 너만을 사랑할 거야. 민수 씨,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저도 지켰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하셔야 해요. 저도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 거예요. 편지를 앨범 속에 넣고 앨범을 상자에 넣고 상자를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할 것입니다. 안녕, 민수 씨. 제 첫사랑. 30년을 그리워했고 다시 만나 사랑했고 제대로 이별했어요. 이제는 진짜 안녕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아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했지만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이었어요. 가족을 선택했고, 손주를 선택했고, 평온을 선택했어요. 사랑은 마음속에 묻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실에서 남편이 불렀습니다. 여보, 차 좀 끓여줘. 네, 지금 가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제 평온이 있었습니다. 62세의 할머니.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사는 여자.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